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단독주택 53세대로 이루어진 타운하우스에 왔습니다. 이곳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초등학교가 가까워요. 보통 전원주택을 찾는 분들은 초등학교가 좀 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초등학교를 도보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학군이 비교적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여기는 목조로 지어진 집이에요. 목조는 사실 어떤 사람이 짓냐에 따라서 품질이 차이 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이 집을 살펴봤을 때의 느낌은 굉장히 품질이 우수한 목주택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브랜드 하우징이라는 시공사에서 집을 지었는데요. 여기는 제가 기존에도 검색을 통해서 또 건축박람회를 통해서 익히 듣던 브랜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공 능력이 전 뛰어나다고 생각하고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시공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렇게 타운하우스를 짓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집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영상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차로 계획된 부지가 약 53세대 정도가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이 위치가 이제 단지가 들어설 곳입니다. 일정 부분은 경사면도 있고요. 대부분 이쪽으로 해서 평지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현재 아래쪽에 있는 토지도 매입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이 아래쪽이 협의가 잘 될 경우에는 양지 IC에서 한 1분 정도로 거리가 좁혀져요. 지금은 조금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는 계획 중에 있어서 한 일주일 내로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샘플하우스 지금 한 동이 지어진 상태고 다른 타입으로의 한 동이 더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집에 대한 내용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이 집의 주차장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2대씩 나와 있어요. 제가 치수를 정확히 재진 않았지만 6m 이상으로 넉넉한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 2대가 지상으로 주차하지만 편하게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지와의 유격거리가 조금 있어서요. 위쪽에 이렇게 지붕을 씌워서 사용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돼요. 그 점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계단이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럼 이어서 정원과 외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뒤로 나와서 설명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벽돌로 시공이 된 집이에요. 오른쪽 보시면 적색 벽돌이 되어 있고요. 이 건물 뒤쪽은 흰색 벽돌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고벽돌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은 모양이 또 다르죠. 질감도 다르고요. 왼쪽은 메탈 사이딩을 이용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이곳에 전용 대지가 90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원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또 샘플하우스답게 지금 정원 조경도 잘 해놨는데요. 저쪽에 울타리가 잘 채워져 있어서요. 면적을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디딤석들도 동그랗고 예쁜 현무암으로 해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데크도 일부 되어 있고요. 처음에 설명드린 이제 흰색 고벽돌이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뒷면인데요. 좋은 점은 보일러실을 따로 빼놨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작은 창고 겸 보일러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뒤쪽에는 특별한 건 없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이렇게 작은 수도가 설치될 예정인데요. 이 모양을 그대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쁘게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것 같고요. 정원은 땅의 모양만 좀 달라요. 더 큰 땅도 있고 일부 좀 저렴한 작은 땅들도 있으니까요. 본인이 원하는 그 크기의 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방화문이 목조주택에 잘 어울리는 방화문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면 현관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현관은 신발장이 4칸, 전체적인 공간은 이렇게 무난한 편입니다. 아래쪽에는 신었던 신발을 정리할 수 있고요. 여기는 층고가 높은 편이에요. 위쪽까지도 빼곡하게 신발장으로 꽉 차서 신발 수납은 의외로 좀 여러 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괄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옆쪽을 보시면 스위치가 비교적 이쁘게 생겼어요. 저는 이제 집의 품격에서 이런 스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들어가면 왼쪽으로 주방 거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일단 거실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뒤에 나와서 향이 남향입니다. 해가 잘 들어오죠. 근데 남향 쪽을 바라보면 카메라에서는 살짝 어둡게 나오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단지가 남향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요, 남향지 찾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층고가 일단 높아요. 전체적인 조명을 보시면 간접등으로만 되어 있고요. 아트월은 이제 포세린 타일, 그리고 바닥은 강마루로 해서 지금처럼 헤린본 스타일로 연출을 했습니다. 좀 심플하고 무난한 사이즈와 또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샤시는 시스템 샤시를 사용을 했어요. 독일식 시스템 창으로 사용해서 틸트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브랜드는 이태리 알파칸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거실과 주방이 자연스럽게 연결된 구조인데요. 주방은 동선이 깔끔하고 수납이 비교적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더 큰 집은 훨씬 더 좋은 수납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 전용 대지가 90평이라서 1층에 18평이거든요. 이 18평에서 1층에 방을 뽑아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그렇게 작은 평수에 비해서는 이 비율이 좋다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디귿자로 해서 일단 싱크대가 설치돼서 동선 좋고요. 지금 이쪽에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밑쪽으로 해서 식탁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식탁을 놓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좋았던 점은 이렇게 창문을 2개 면을 뚫었어요. 그래서 주방에서 요리를 하실 때 뭐 채광도 좋고 좀 시야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근데 좀 아이디어, 이렇게 이런 수납 공간을 따로 넣었어요. 보통 냉장고를 설치하고 나면은 옆에 공간이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칸막이 같은 걸로 채우는 분들도 있어요. 보기 싫다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서 이건 또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해서 바로 다용도실이 있는데요. 구성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옆으로 놔도 되고 위로 놓아도 되고요. 나머지 공간은 저는 선반을 짜서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렇게 표시판 서 있는 쪽으로 김치냉장고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는 밖에, 김치냉장고는 안쪽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조 싱크가 설치가 돼서요, 애벌 빨래도 가능하고 일부 수납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이렇게 문도 있는데 아까 뒤에서 설명드렸죠. 나가기 전에 이렇게 거실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요. 여기가 이제 1층 화장실인데요. 보시면 길이가 좀 길게 나왔어요. 뒤쪽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소리는 집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은 1층에 방이 있다는 소리죠. 여기는 1층에 방을 뒀습니다. 나머지 구성은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층 방인데요. 1층 방은 산뜻하게 디자인 됐네요. 아래쪽은 웨인스코팅이 되어 있고요. 마루의 패턴은 그대로 여기까지 연결해서 사용했습니다. 1층 방도 층고가 높고 간접 조명을 사용해서 은은하게 불이 잘 들어오네요. 창문도 넓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조주택에서 이렇게 자작나무로 창틀을 만들어 놓은 게 되게 이쁘더라고요. 이런 점은 목조주택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마다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끔도 다 되어 있어요. 계단을 설명드릴 건데요. 현재는 자작합판으로 되어 있는데요. 멀바우 집성재 같은 걸로 변경도 가능하세요. 자작판이 그냥 보기엔 확실히 이쁜데 만약에 많이 사용하면 왠지 좀 이렇게 때가 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멀바우가 더 좋긴 할 것 같은데, 이건 혹시 사용하신 분 있으시면은 댓글로 어떻다는 내용 말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폭도 적당하고 손잡이가 달려 있어서 어른들이 이용하시기도 좋습니다.
2층은 이제 방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안방부터 설명드릴게요. 안방은 공간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인테리어 소품을 이쁘게 설치했는데 보시면 오른쪽으로 공간이 여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데도 작은 서랍장 같은 것도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방 쪽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창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가면 포치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공간이 제법 괜찮습니다. 아파트 발코니만한 사이즈인데요. 이렇게 앉아서 쉴 수 있게끔 의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공간들은 지붕이 막혀 있기 때문에 뭐 폴딩도어 설치하시면 실내처럼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토지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입니다. 안방에 드레스룸이 따로 있겠지 분명히. 그 전에 여기부터 설명드리면 수납 공간을 중간중간에 잘 뺐어요. 뭐 깊이가 깊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공간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리 장식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대 설치되어 있고 안쪽으로 보시면 드디어 드레스룸입니다. 여기 길이가 3m씩이에요. 그러니까 10자씩 양쪽으로 있으니까 20자의 장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공간이 굉장히 크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즘 20자 장이면 뭐 거의 가죽의 옷을 다 이쪽에 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 욕실은 다른 데 욕실은 조금 부족함이 있는데 여기는 잘 나왔어요. 일단 이런 기본적인 거는 아파트와 비슷하고요. 욕조 부분만 좀 추가로 설명드릴게요. 사각형의 작은 반신욕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옆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욕조는 큰 것도 설치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타일 같은 것도 비율이 되게 잘 맞네요. 부부 욕실 외에 공용 욕실도 필요하잖아요. 이 욕실은 조금 작아서 아쉬웠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비율을 뺄 때 이걸 또 크게 하면 방이나 안방이 줄어들 테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긴 합니다. 이 2층에도 1층이랑 동일한 사이즈의 방이 있는데요. 이 방은 굉장히 아이디어가 넘치는 방입니다. 이 방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여기서 뭐 아이들이 사용할 때 침대 그리고 책상을 놓기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복층으로 설치를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계단을 설치해서 위에 3층으로 올렸는데요. 일단 이 공간은 뭐 책상 정도만 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단을 따서 올라가면 이렇게 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또 하나의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안쪽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층고도 되게 높은 편이고 복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유현준 건축가의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층고가 높은 집이 창의적인 아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 곳들이 상상을 하게 돼서 또 창의력을 높여준다고 해요. 하늘창도 나와 있는데요. 하늘창은 시공이 어렵다고 해서 보통 많이 없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늘창을 2개나 이렇게 설치를 해놨네요. 다시 내려가서 또 이어서 설명드릴게요. 이어서 설명드리면 지금 여기까지 포함해서 방이 총 3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3층 건물로 되어 있어서요. 위쪽에 만약에 방이 추가로 원하시면 여기를 막아서 이쪽 방, 또 위에도 방으로 각자 쓰셔도 되고요. 지금처럼 복층으로 쓰신다면은 여기는 한 사람이 잘 쓸 수 있는 방이 됩니다. 그리고 3층 올라가 볼게요. 3층 공간인데요. 일단 여긴 나중에 설명드리고 여기 마저 아까 이 방이었어요. 연결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밑에 방과 위에 방을 나누실 수도 있고 지금처럼 연결해 쓰시면 방 3개, 나눠 쓰시면 방 4개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도 이쁘네요. 여기도 하늘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 집의 하이라이트, 짜잔, 바로 여기입니다. 한옥처럼 석가래가 돼 있고요. 박공 지붕이 확실히 낭만이 있어요.
멀티룸 사이즈가 넉넉하고요. 여기는 이제 법적으로 3층으로 허락받은 거예요. 다락이 아니다 보니까 층고도 높고 바닥에 보일러나 이런 시설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창문도 일단 넉넉하게 나왔는데 이렇게 집 모양으로 창문을 뚫어 놓은 거는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해서 지금처럼 흰 벽에 싸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으로 활용도 가능하고요.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내서 쓰신다면 멋진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망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막힘이 없죠? 남향으로 이렇게 막힘 없는 곳을 찾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아주 이쁜 멀티룸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다 설명드렸고, 그럼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단지의 느낌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다락방 좀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좀 친환경적이고 저는 약간 낭만이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대지 면적은 115평이고요. 도로 지분을 제외한 전용 대지가 90평입니다. 1층 바닥 면적이 18평씩 올라가서 3계층이니까 총 54평의 전체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요. 그렇게 작지 않은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단지 내에서는 더 작은 집도 지을 수 있어요. 여기는 맞춤으로 집도 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3억대부터 해서 좀 큰 집은 6억대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상하수도는 직관으로 되어 있고요. 오펠수도 다 직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도시가스가 현재 인입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단지 앞괴까지는 인입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단지가 공사하고 있는 올해까지는 도시가스가 인입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은 계약을 쓰실 때 혹시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양가도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곳의 토지는 180만 원으로 계산되고요. 건축비는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550만 원의 시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정도 느낌은 4억 9,900에 가능하다고 하고요. 여기서 이제 빠지는 부분이 에어컨이 빠져요. 그리고 지금 천장에 하늘창을 냈잖아요. 이게 이제 국내 기술로는 쉽지 않다고 해요. 하늘창 하나당 100만 원 정도 비용이 든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셔서 설계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